오늘은 관계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책입니다. 엘리 러셀 혹실드라고 하는 여성 사회학자가 쓴 책이고요. 나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엘리 러셀 혹실드라는 여성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감정노동이라는 책을 먼저 썼는데 이 책도 굉장히 많이 읽힌 책입니다. 과학서적입니다. 부제를 보면 노동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가. 점점 이제 노동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에는 거의 모든 노동, 육체 노동, 감정 노동이란 말 자체가 쓰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육체 노동보다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더 부각되고 더 많이 쓰고, 이제는 감정이 소비되는 곳은 그 감정을 대신 소비해주는 노동자들이 생길 만큼 감정 노동이라는 부분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과 또 이 사회의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아주 잘 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이 읽혔는데요. 이 책의 연장선상에서 나를 빌려드립니다. 이 책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당신의 감정을 대신할 그런 상품들이 계속 대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책이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책인데요. 특별히 나를 빌려드립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웃소싱에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일자리가 어떻게 되어 가냐면 점점 외주화되고 있다. 아웃소싱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용어인데요. 아웃소싱이라는 말은 이전까지는 그 일을 내가 했었어요. 우리가 했었던 거죠. 우리 회사에서 그 일을 당연히 했었고 우리가 그 일을 당연히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일을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많은 노력과 감정들이 소비되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외주 업체를 통해서 이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은 하지 않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이제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아웃소싱입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이 생기면서 1인 기업도 가능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아웃소싱을 주면 되는 거예요. 물건 제작하는 건 거기다가, 또 사람은 이쪽에다가, 또 그 물류는 이쪽에다가, 또 자료 조사 및 이거 개발은 이쪽에다가, 나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아웃소싱 시장이 주는 그런 강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웃소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계약 관계. 계약 관계. 이제 딱 계약한 만큼만, 또 계약한 것만 이제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인데, 이 책의 저자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아웃소싱 문화가 전에는 기업과 관련된 일부 국한된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이제는 한 개인의 삶까지 이 아웃소싱 문화가 침투하고 있고 점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죠.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보면 청소일 거예요. 청소. 원래는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간이니까. 또 우리 학교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회사니까 돌아가면서 각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각 반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외주 주는 거죠. 청소해 주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청소해 주면 이제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직원을 고용해서 식당을 돌렸다면, 이제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외주업체에다가 주어서 그 외주업체에서 이제 그걸 운영하는 거죠. 이제 교회 식당도 외주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죠. 예. 이제 곳곳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식당인데 그 교인들이 식사를 만들지 않아요. 이제는 아웃소싱 업체에다 줘서 그 업체에서 와서 이제 만들고, 교회는 개인들은 이제 돈을 주고 먹는 거죠. 저렴하게 돈을 주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밥도 돈을 받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 2,000명, 3,000명씩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교인들이 한다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주 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 책은 삶의 모든 영역이 외주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미국의 그런 문화나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걸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 개념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냐면, 이 저자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 시골 마을 터너라고 하는
변두리 지역에 있는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사셔서 한 번씩 그 마을에 가서 거기 가서 한 3, 4주씩 지냈어요. 그럼 할머니 집에 가면 그 시골 마을, 미국의 농촌 시골 마을에 가면 이제 본인이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그 마을 안에서 공동체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야, 너도 밥 먹으려면 이거 해. 우리말로 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야, 너도 밥 먹으려면 가서 소 풀 좀 주고 와. 너도 밥 먹잖아. 너도 가서 이 일 좀 해. 이제 그렇게 할머니 집에 가면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늘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경험되어진 게 뭐냐면 일은 정말 하기 싫은데 나보다 더 큰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감을 늘 가졌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직업이 외교관인데 그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이스라엘이나 몇몇 나라에 있는 대사관제에 지내면서 이 혹실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린 시절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경험하고 이제 외교관저에 가면 대사관저에 가서 살면 거기에는 모든 게 다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들어가면 가디언들이 있고 그 세큐리티 가드가 있고 또 차를 타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빠가 엄마가 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운전수가 있고 또 집에서 내 냉장고에서 메론이라도 좀 깎아서 먹으려고 이렇게 문을 열면 어디선지 갑자기 그 가정부가 나와서 놔두시라고 내가 깎아주겠다고 하고 들어가라고 하고 청소도 나를 대신해서 우리 집을 다 청소하는 사람들 꿈만 같지 않습니까? 대사관제에 살 때의 삶을 경험해 보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각각의 노동들을 나 대신 우리 가족 대신 다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혹실드가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삶은 그렇게 편리해졌는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 과거에 시골에 살 때는 그 공동체라는 마을이라는 동네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하면서 너도 이거 해야지 너도 일로 와서 이거 같이 해 이렇게 해서 관계로 엮였다면 이 대사관제에 살 때는 굉장히 편리하고 편안한 삶인데 그 각각의 사람들과 관계로 그 연결되지 않다는 것, 계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걸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고 입사하고 퇴사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관계가 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서비스만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대가가 지급되고 그 대가에 따른 서비스가 있는 이 삶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을 그가 비교하면서 점점 이런 외주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이 삶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부리면서 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놀랍게도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점점 외주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돈을 왜 버냐면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삶의 이 영역들을 외주 주려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점차 마을이 사라지면서 대신 등장하는 게 도시입니다. 마을에서는 공동체 관계였고 마을에서는 가정이 중요했는데 도시에서는 이제 가정이 점점 그 해체되고 있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이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서비스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조차도 미국이라는 정부조차도 금융위기를 겪고 대외 전쟁 비용 또 예산 적자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국민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점점 나라는 한 인간의 우리의 삶을 이제 그 서비스해 주는 건 그 정부가 아니라 개인들, 기업들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가정에서 해먹던 음식을 음식점에서 살 수 있는 시대이고 가정에서 손수 만들어 입었던 옷을 기성복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자연스럽게 된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이런 영역들은 점점 그렇게 외주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책을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해주는 게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옛날의 연애는 어떻게 했을까요? 선배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했는데 이제 연애는 인터넷에 이제 연애 코치들, 결혼 정보 업체나 그런 업체에다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또 결혼식은 어떻게 하느냐? 결혼식은 전엔 가족의 행사였고 동네 행사였다면 이제 결혼식은 결혼 컨설팅 업체에서 해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결혼식이 되는 것이고 부부 결혼 상담도
부부관계 상담도 전에는 인격적으로 존중되는 그런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상담사들, 결혼 상담사들이 로맨틱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는 걸 이제 따라야 되는, 또 자녀 양육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 서비스도 이제는 점점 어르신들의 지혜나 먼저 아이를 키운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전문 도움이 더 각광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한 생일 파티를 할 때도 이제는 파티 플래너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애들 생일 잔치도 해야 하고, 만점짜리 아빠의 역할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아빠의 역할은 어떤 건지, 어떤 아빠인지 점수를 매겨주고, 지금 아버님은 지금 이 영역이 좀 부족하시네요. 그래서 이 영역을 좀 개발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걸 추천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도 유모가 대신하게 되고, 또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하우스 매니저가 그 가정을 이제 돌보게 되고, 부모님 역시도 나 대신 부모님을 찾아가서 돌봐주는 유급 돌보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리고 노인 요양 보험사에 관한 이야기나 죽음조차도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장례사의 손에서, 장례 업체의 손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러면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공동체의 손이 아니라 시장에서 계약을 맺은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외주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인생의 부족함이나 그 모자람이 생기면 이건 누가 잘하지 하고 검색한 다음에 그 업체에다 맡기면 되는 거죠. 그 업체에 물어보면 되는 거.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외주화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원톨로지스트라고 하는 신종 직업이 나왔다고 해요. 원톨로지스트. 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톨로지스트. 내가 원하는 건지 나도 잘 몰라. 그래서 그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몇 가지 이제 검사를 하면서, 당신도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이런 잠재력이 있고, 당신은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당신도 모르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나의 내면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 나를 결정해주는, 내가 이런 것을 원한다고 알려주는 전문가까지 등장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우리의 사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는지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이 사회학자는 이 책을 통해서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건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점점점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건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해도 대번 주변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내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도 그거 학원 보내면 돼. EBS 하면 돼. 과학을 좀 하려고 해도 그건 재종화 형제한테 알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마땅한데, 심지어는 아내를 위해 뭐 요리 하나 하는 것조차도 그냥 요리사 불러, 그냥 세련된, 점점 외주화되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이제 점점 폄하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욕먹으면 어떡하려고, 이제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세련된, 전문화된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누려야 한다, 받아야 한다, 전문가 없이는 온전한 생활을 누릴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지금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한 태도로 그런 시장 서비스에 기댄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면서 얻는 기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즐거움, 심지어 이런 과정 속에서 얻는 자신감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이 책의 말미에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소름 끼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웃소싱 자체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외주화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더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솔직히 하는 거잖아요. 더 온전해지고 싶어서, 더 기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외주를 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다 되면 다 되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가정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서비스들을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너무 의미 있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이제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점점 내가 가족을 위해서 소비돼야 되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나 대신 그 시간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 더 고용하기 위해서 나는 또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서 일하고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집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뭘 하냐면 내 아이에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내 아이에게 시간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내 아이에게 나를 대신해서 엄마 노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이 돈을 이제 쓰는 굉장히 바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시장 중심의 시대가 그러니까 점점 더 열심히 일하면서 그만큼 같이 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해소해 주려고 더 돈을 주고 이걸 더 온전히 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그런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감정 노동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4명은 집이 아닌 16,000여 곳에 이르는 요양원 중 한 곳에서 삶을 마감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만큼 이제 가족이 해체되고 이웃이 사라진 도시에서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고독하게 살 것이라고 이제 예견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공동체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그것을 대신해줄 서비스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그 서비스들을 잘 누리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들을 돈을 버는 데 사용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이 그것입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청소? 목사님 맡기세요. 식사? 맡기지요 뭐. 수련회? 요즘 수련회 재밌게 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업체들한테 맡기지요. 성탄절? 데코 아주 잘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불러서 하면 뭐 우리 회의하다가 싸울 일도 없고 뭐 하잖아요. 우리도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편리해지고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어도 관계마저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관계는 대체될 수 없는 것인데 관계마저도 대체돼 버린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게 됩니다. 신앙은 관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신앙은 이 세 가지 관계가 전부인데 이 관계를 다른 것이 대신하는 순간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것을 되물어야 하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계, 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악한 거야.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사회의 어떤 편리한 이익들은 우리가 누리긴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마지노선이 그런 바리케이트가 있어야 거기에 함몰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노예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결국 자기와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서비스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지체인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 신앙을 가진 지체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왕이면 같은 동네에 살고 그래서 같이 사는 모습을 보고 또 서로 왕래하고 그럴 수 있는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살아야 돼 이 말은
깊게 보면 그런 의미들이 저는 내재해 있다고 봐요. 교회에 가까이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무조건 충성봉사에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이런 관계들이 유지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자주 보아야 하고 많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면, 영적인 존재로만 만드셨다면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만 육체적인 존재로, 물질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 그만큼 물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쁜 시대에서 양보단 질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양보다 질이야 그 말은 반만 맞는 말이죠. 진짜 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많은 양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양이 담보되지 않고 질적으로 깊어진다? 그건 가짜 아닐까? 우리의 경험상 그건 가짜이죠, 가짜. 많이 기도하니까 그 속에서 진실된 기도가 나오는 거지. 뭐 몇 번 기도하면서 난 질적인 기도를 드릴 거야.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예배하다 보니까 그 예배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딱 맞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비같이 내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계속 양적으로 예배 드려지고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진실된 그런 시간들이 임하는 것이지. 겨우 한 번 드리면서 혹은 겨우 몇 번 드리면서 양보다 질이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합리화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양이 없는 질적인 삶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양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그런 시간들이나 횟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게 대체돼 버리면 이게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들이 돼 버리면 그 속에서 신앙은 추상적인 게 될 수밖에 없고 신앙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냥 이대로 유지만 해줘도 좋은 딱 그 정도밖에 그 정도인 그런 하나님 그 정도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 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쓰라는 거죠. 저를 쓰시면 돼요. 저를 쓰시면 편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아내가 있고 나에게 자녀들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혹은 그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 신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하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 묶어 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만 돌리면 그리고 돈을 조금만 사용하면 너무나도 편리하고 편안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정을 소진할 일도 없고 소진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해주는 전문가의 손만 빌리면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내가 머리 쓰고 마음 쓰고 고달파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기반들이 편안하게 유지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교육마저도 부부관계마저도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마저도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마저도 나를 대신해서 좋은 선물을 가져다주고 또 좋은 환경을 꾸며주고 또 말을 대신 말벗이 되어주고 또 대신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무수히 수많은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서비스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두셨다는 것이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지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놓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푸른 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내가 해야 하는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또 성실하게 수고 중에서도 또 어려움 중에서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가족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하늘가족들 푸른 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 드러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추운 겨울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파 마음마저도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